안녕하십니까. 고승 박사입니다. 오늘은 유엔사가 정정 집행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단을 찬성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데 미국이 말이죠. 유엔사의 그 기구의 개폐이랄까 강화를 강행했다더라. 모르게 비공식적으로 이미 집행했다더라.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 군사 기밀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 참 21세기 투명사회, 안보 관련해서 이렇게 정보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엔사에 대해서 이제 잠깐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충 윤곽이 드러나는데요. 유엔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정부의 기구입니다. 미국 정부 군대죠. 그래서 그 통수권자는 트럼프죠. 이 트럼프가 이제 지시를 하는 건데, 역시 유엔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하잖아요. 한미연합사령관도 겸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악관 트럼프가 유엔사에 대해서 정전 집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구를 좀 개편하거나 강화했을 때, 현지 사령관은 즉시 그것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죠. 군 통수권자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제 어떤 근거로 반대를 했느냐, 이것도 좀 밝혀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미 동맹 자체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어떤 군사 예속 관계가 이제 제도화된 것인데, 유엔사를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사는 한국 전쟁이나 1950년도에 유엔 안보리에서 개최가 됐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소련이 말이죠. 안보리 이제 불창하면서 미국이 이제 그때 주도하는 세 차례 안보회의에서 이제 유엔사 결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결정사항은 유엔사는 안보리의 하부기구가 아니다. 유엔과 관련이 없다. 이건 미국의 정부기구다. 그리고 이제 유엔 길을 사용하는 것은 또 허용한다. 이렇게 해서 유엔사를 붙여가지고 한국전에 참전을 했고, 그래서 53년 정전이 되면서 이제 유엔사가 정리협정의 한 당사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53년도가 중요한데, 정전협정이 맺어지면서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지는데, 정전협정에 보면은 3개월 이내에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이제 조치를 취하라 그랬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이행을 사실은 저지하는 그러한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주둔을 말이죠, 권리로 규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구 주둔을 말이죠. 일단은 잠재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이 돼서, 좀 당사자, 6.25 전쟁 당사자들이 다 철권 다 되어도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계속 주둔할 수 있다. 그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북한이나 그쪽에서 말이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에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사는 지금까지 역할이 무엇이냐 했을 때, 무슨 정전협정 관리, DMZ 관리 이런 것이 됐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이제 6.25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 중국과 소련 강대국이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때 구상한 것이 한반도의 유엔사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말이죠. 군사적인 대처를 취해야 되겠다. 미국의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엔사가 계속 주둔할 경우에 북경과 블라디보스토크 거리가 500m까지 500km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이제 일마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중국 핵심부를 타격하고, 그 다음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캄차카반도 소련 러시아 기지를 타격하겠다. 그래가지고 유엔사안을 계속 존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엔에서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그 유엔 그저 사무총장들이 말이죠. 바뀌었잖아요. 유엔사는 유엔과 관련이 없는 기구다. 미국의 기구다. 그랬을 때, 그 미국이 말이죠. 당신이 박정희하고 1978년인가요? 그때 이제 또 협의해가지고 한미 연합사를 창설해서 유엔사는 그냥 껍데기 그 사령부만 남기고 유엔 군이 주한미군이었는데 한미연합군 체제로 해가지고 주한미군이 말이죠 계속 주둔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최근까지 보면은 유엔사는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6.25 전쟁 3년 하면서 경험했던 중국과 소련에 대한 대비 이 부분을 해서 극동의 안보 체제를 어떻게 되냐 역시 유엔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일 두 나라를 그 미국에 말이죠 안보 시스템에다가 그 편입시키는 걸로 해서 동북아의 안보 체제의 한미일 연합 체제, 한미일 동맹 체제를 미국의 주도하에 만들겠다. 그것이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이 유엔사입니다. 그래서 유엔사는 지금 평택에 뭐 그 본부가 있고 그 직원이 뭐 100여 명 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유엔사에 일본에는 후방 기지 7개가 있는데 이게 막강합니다. 사실은 유엔사 후방 기지 7군데는 일본에 말이죠. 주요 그 항구의 그 기지를 두고 있는데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7개 기지에 대해서는 말이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같이 미국이 권리로서 일방적으로 일본과 협의하지 않고 그 항구를 이용할 수 있게 그 협정을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6.25 때 미국이 이제 그 연합군 체제를 이제 그때 치료해가지고 그 군대를 일본에 있는 7개 유엔사 후방 기지에 이제 집결해서 이제 한반도로 말이죠 이송하는 그런 중간 기지로 활용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기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동북아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 유엔사 후방 기지를 통해서 군대를 규합하고 그걸 한반도에 이제 상륙을 시켜가지고 이른바 그 대륙을 향해서 이제 작전을 전개하겠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국은 뭐 북한이 침략할 경우에 제2의 이제 6.25 발생 시대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사실 전력이라니 봤을 때 미국이 말이야 세계 최강 국가인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그 군사적인 대비한다는 것은 그 미국의 군사 경제학 논리에 맞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이죠. 북한은 미국의 말이죠 군사력이 뭐 수백 분의 1, 뭐 수천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핵전력도 마찬가지고 제일시전력도 마찬가지. 그런데 뭐 유엔사 후방기지 7개를 통해서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뭐 북한에 뭐 대응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유지한다.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정부라든지 한국의 말이죠. 그 학자라든지 언론은 여전히 유엔사는 뭐 대북명이 나르는데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너무나 좀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난 70여 년 동안 유엔사가 그 중국과 러시아를 일단 그 겨냥해서 대비했다. 유엔사가 또 한미연합사로 이 간판을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최근에 트럼프가 보면 한미연합사 그 훈련을 말이죠. 그 감축해라. 그 김정은과 대화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유엔사에 말이죠. 기구가 이제 보강되는 걸 나오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 한국군의 전시 작전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부분이 이제 그 미군이 말이죠. 한미 연합 체제에서는 좀 자기 자율적으로 그 군사 행동하기 어렵다. 즉 미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100% 그냥 맘먹은 대로 즉시 발동되기 어렵다고 보고 결국에 한미연합사를 약화시키면서 유엔사를 강화해서 이제 미군의 말이죠 그 어떤 우월적인 위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데 미국은 말이죠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그 군사적인 장치가 보면 세계잖아요 세계. 그러니까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유엔사인데 이렇게 세계 전사에서 이렇게 한 동맹 체제에서 주둔국이 말이죠. 세계 군대를 유지하면서 여러 부분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한국이 최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연 우리 정부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렇게 말을 쉬쉬하면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고 과거 정부가 해왔던 대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국의 의사대로만 끌려다니는 식으로 간다. 이게 사실은 전시작전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말이죠. 주한미군 사령부, 유엔 사령부 두 개를 여전히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에 얘기하면 사실은 취해법권적 권한이라고 하고 한미 상호 방위전에서 보장된 권리에 의해서 주둔하는 것인데 한미 연합군 체제를 갖춘다 하는 상황에서 전작권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군사 시스템으로 봤을 때 3분의 1입니다. 3분의 2는 미국이 갖고 있죠. 주한미군과 유엔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건 즉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미국의 말이죠. 그런 우월적인 예속적인 한국을 말이죠. 이른바 하부국으로 삼는 그러한 군사 동맹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죠. 한국 정부가 이런 사실을 함구하면서 전작권만 매일 노래를 불러봤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기만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재명 정부도 꺼벅 죽는 태도인데 트럼프가 말이죠.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한국이 비협조이다고 얘기하니까 당장 또 말이죠. 협조하겠다 그런 식으로 의사를 밝히니까 3,500억 달러 미국에 말이죠. 강제 투자하는 그 부분도 그냥 완전히 무슨 빚진 사람 말이죠. 끌어다니는 식으로 저자세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전작권을 전환받겠다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겠다,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트럼프가 어디 그런 사람입니까? 이란 전쟁이라든지 이런 보세요. 가자 지구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일랜드 그쪽을 미국 영토로 하겠다. 호르무즈 해협도 미국 영토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거의 정신병자 비슷한 그런 정치적인 말이죠.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환심을 산다 그런 비굴한 걸 해서 그자가 전작권 전환 오케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작권 전환 작업이 말이죠. 2단계 한국군의 역량에 대한 미국의 테스트를 했는데 물론 이 테스트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제 3단계는 아주 참 더럽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케이 하던 거예요. 그 정치적인 이제 미국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트럼프가 지금 저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3,500달러 그 부분에 투자에 대해서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구실을 붙여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전작권도 이제 미국 가서 있는데 설령 해준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군 유엔사가 버티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 태세를 더 강화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직접 개입하겠다. 한국도 협조해라. 이런 판이 되니까 전작권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한국의 군사 주권이 강화된다든지 한국 국민이 전쟁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유엔사의 실체, 유엔사 후방기지의 어떤 의미,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기지를 축으로 한 한미일 3강 군사 동맹 체제,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에 용인하는 것. 그 다음에 대북용은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대외 선전용이고 간판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솔직히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에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